마을 사람들은 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으며 평화롭게 살았죠. 하지만 최근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이 가뭄으로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현숙 촌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여 물길을 돌리고 농경지를 넓히며 새로운 교역로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상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촌장님,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산은 매우 크고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은 그에 비하면 작은 부분입니다. 전체 경제 규모 대비 비율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상현은 덧붙였습니다. 이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댐이 완성되면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지금의 부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지긋한 도예 장인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현아, 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걱정이 앞선다. 최근 우리 마을 도자기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성장 잠재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댐 사업이 예상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도자기 시장마저 계속 위축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빚도 우리 마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성장이 멈추면 레버리지는 불행한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상현의 희망찬 비전과 기태의 신중한 경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현숙 촌장님은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현숙 촌장님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현의 말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태의 경고처럼 무모한 도전은 마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야 합니다. 현숙 촌장님은 댐 건설을 시작하되 초기 투자 규모를 조절하고 동시에 도자기 기술 혁신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빚의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 대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을의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을은 댐 건설과 함께 새로운 도자기를 개발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절대적인 빚의 숫자와 경제 규모 대비 비율,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현명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최근 뜨거운 논쟁거리인 국가 부채 확대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니 안전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빚을 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반론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회계 숫자를 넘어서 미래 세대와 경제 체질, 정치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살펴봅시다. 첫째, 절대액보다 비율. 국가 채무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 GDP와 국가 부채를 국제 비교 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둘째, 생산적 투자 논리. 국채로 조달한 재원을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기술 투자, 연구 개발,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면 단순히 돈을 써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득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듯 지금 투자하면 몇 배의 수확으로 국민 소득과 총생산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성장 방어 논리. 세금 감면과 재정 긴축으로 수요가 위축되면 경제는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져 성장 자체가 멈출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지출하지 않으면 민간도 움츠러들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리더십. 단기적 비난보다 중요한 것은 임기 종료 시점의 국민의 최종 평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신중론과 구조조정론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장 잠재력 하락 경고.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둔화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행한 결말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구조조정 우선. 현재 시점에서 포퓰리즘적 부채 확대보다는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더라도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다져놓아야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지금 발행하는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동의 없는 부채 전가는 불공정하며 청년층의 불만과 해외 탈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도박 우려. 정치인은 당장의 성과를 원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실험은 위험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시기에 합의 없는 확장 재정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장 재정론은 단기적 경기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합니다. 반대로 신중론은 재정 건전성과 구조 조정, 세대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채로 조달한 돈이 실제로 생산적 투자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인기 지출로 흐를 것인가? 둘째, 지금의 극단적 국론 분열 상황에서 국민이 그 부담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씨앗을 뿌리는 투자일 수도 있고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투자의 질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의 재정 정책은 단순히 규모 논쟁을 넘어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균형, 구조 개혁과 투자 사이의 우선순위, 사회적 합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